포인트 잠깐만 넘어갈게요. 자, 지금 6월달 핵심 이슈가 종부세, 양도세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다 아는 내용이고, 내가 종부세 대상자다 하면 지금 벌써 머릿속에 나 지금 세금 얼마 정도 내야 되지? 그 머릿속에 좀 그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잘 모른다 하시면 그냥 사진 찍으세요. 지금 사진 찍으세요. 혹시 해당 대상자가 있거나 또는 내가 이 종부세 관련됐다면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 지금 하나 찍으시고 제가 시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완화를 할 것인가 조금 말 것인가 아주 확정은 안 났습니다. 그게 지금 내일 오늘 56일이죠. 27일날 이 완화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 좀 이야기가 나오다 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종부세 대상인데 5월 30일날 등기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집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5월 말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잡히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또 이미 종부세를 내고 나서 6월 달에 상대적으로 물건들이 많이 5월 달 대비 줄어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것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는 사진 찍어서 양도세 모르시는 분들. 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은 서울, 경기도 웬만한 지역 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자, 원래는 우리가 강화되고서 2주택은 기본 세율 플러스 10%고 그다음에 3주택은 기본 세율 플러스 20%인데 만약에 조정 대상 이후 개정된 게 이제 30% 이상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본 세율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듭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1년 안에 집을 팔았어요. 양도세 부가 높죠? 플러스 중과가 된다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잘하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양도세에 대해서는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초안이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2년 미만의 집을 파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급하게 파시거나 하시는 분들 있는데 2019년도쯤에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전세하고 매매하고 갭 차이 투자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8개월 만에 얼른 사가지고 팔고 나오고 세금 당시에 50%였어요. 그래서 50% 미만이다 보니까 세금 내고 얼마 벌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제 1년 미만은 70%고 2년 미만도 60% 상당히 높죠. 절반 이상은 세금 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세 놓고 가시는 분들 2년 이상 가는 것도 있지만 예전과 다르게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되죠. 2+2 2년 거주했는데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 이용을 하면 2년 더 거주시켜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처럼 그냥 잠깐 사고 팔고 쉽지가 않아졌어요. 이제 이런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하거나 또 자녀분들이 놓치고 하는 게 이겁니다. 분양권. 서울은 전매 제한이 잡히다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겠지만 경기도나 인천에 이 분양권 거래를 할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웬만한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이 1년 미만은 70%의 양도세를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년 미만이거나 2년 이상일 때 60%고 양도세 구간이 높나요? 내년에 목동 신시가지가 분양권을 할 때 당시에는 우리가 당시에는 우리가 실명제가 아니었죠. 금융실명제도 아니었고 부동산도 미등기로 전매를 넘기기로 했어요. 과거에 목동 신시가지 분양권이 전매할 때 정부에서 어떻게 잡았냐면 분양권 전매를 할 경우 미등기로 분양권 전매할 때 세금을 얼마나 적용했냐면 98%를 적용합니다. 당시에 방위세까지 다 넣었어요. 98%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 양도세 기준이 그래도 분양권 80%면 팔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분양권 됐어. 근데 중도금도 무이자 대출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막상 입주할 때 돈이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또 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 던지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파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70, 60%는 좀 기억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좀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주거상업 공매지구 이게 오늘 발표된 거고
1차는 이미 발표가 됐어요. 3월 31일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좀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좀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또는 뭐 도시 정비나 아니면 주택 정비용으로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또 활성화시키려고 하죠. 과거에 비해서 정부가 지금 정책이 많이 바뀌는 것들은 뭐냐면 서울의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제가 과거에 강의 자료나 세미나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서울은 노후한 지역들을 당시 2017,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은 낙후된 지역들을 개발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서울시하고 정부 입장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정부에서는 새로운 집이 들어오는 거를 싫어해요. 당시에. 왜? 새롭게 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들면 고가를 갱신합니다. 최고가를 갱신을 해요. 그러면 인근의 기존의 아파트 값도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새 아파트를 짓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당시의 정책이었어요. 서울시는 이것까지는 아니다. 왜? 당시 서울시는 노후하는 지역도 계속 언제까지 놔둘 수 없지 않냐. 근데 정부에서는 고가가 생기면 최고가 지금도 아파트가 오르고 결국은 아파트 값이 오른다. 제가 이거 강의를 이야기하면서 이거 집을 이렇게 하면 집값 무조건 오른다 말씀드렸어요. 실제 많이 올랐죠. 다 알아요. 전국민 웬만한 부동산 가시는 분들 다 아는 내용이 이거죠. 아니 새 아파트 안 들어오고 공급량이 안 들어오니까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들이라도 사는 사람들 기대 심리가 올라가다 그게 올라가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서울에 새롭게 택지 개발한 땅이 있나요? 저는 만약에 진짜 아파트를 만약에 택지 개발해야 된다면 이건 그냥 한 길로 흘리시면 됩니다. 북한산 밀어버려요. 관악산도 밀고 일제 뭐 아파트 지어버리면 밤섬 그거 뭐 그냥 매립해가 잠실도 옛날에 섬이었잖아요. 밤섬 매립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짓고 근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전혀.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래된 재개발 지역들을 부셔서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을 부셔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뭐 우리 철도 부지나 교도소 이전이나 그런 땅을 새롭게 짓거나 그렇게 없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자, 1차 3월 30일 날 선정이 됐는데 이 주거산업 고밀지구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공공재개발로 들어가기에는 이미 현금청산 대상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나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왕 투자할 거면 제일 좋은 거는 공밀 개발되는 게 좋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저층 주거로 개발되는 거는 물론 돈은 벌긴 하는데 크게 못 벌어요. 애초에 공밀 지구를 개발해야 되는데 보면 자 노후도 보면 자 여기서 좀 67.5%인데도 가뿐하게 공밀 지구에 1차에 들어갔습니다. 포인트는 역 근처에 다. 역. 그 중에서 뭐 금천은 좀 금천은 서울의 외곽이라 할 수도 있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는 좀 그나마 업무지니까 여기 제외하고 도봉이나 은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어떻게 외곽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곽 지역들이 먼저 좀 선정이 됐고 용도 지역을 보면 보통 이종이나 상업지, 준주거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 잡을 때 내가 돈이 많아. 그럼 뭐 그냥 좋은 물건 하면 되지만 돈이 많지가 않아. 그러면 상업지, 준공업지, 준주거 지역은 노리셔야 됩니다. 왜? 용적률이 높게 나오니까. 자, 우리 보면 목동이나 그 대치 음마나 자 용적률을 높여달라 이야기 많이 해요. 어디까지 난이도를 올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자 용적률 높을수록 당연히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면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렇죠? 이해되실 겁니다. 용적률 적으면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고급지와 준주거지와 상업지역은 일단 용적률 자체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뭐 보면 영등포 일대를 가보시면 오래되고 창고 같고 좀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잘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는 진짜 못 사나 보다. 여기는 되게 낙후되어 있네 하지만 실제는 그 땅 갖고 있는 분들은 땅 부자들이에요. 다 높이 땅 다 높이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1차 열었는데 2차 볼게요. 2차 보니까 이제 좀 미아 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아. 강북이죠. 그 다음에 그나마 괜찮은데 이 동대문, 용두역, 청량리역 인근이 하나 들어왔고 2차요. 4월 14일 날 선정했습니다. 3차는 지금 진행 중이고 4차 5월 26일 오늘 발표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잡았는데 자, 일단 이번에 중량구가 들어갔습니다. 중량구가 들어갔고 중량구 역 근처가 들어갔고 노후도가 80% 넘죠. 그 다음에 2종, 3종 그리고 중량이 뭐냐면 인천이 들어갔어요. 인천, 미추홀, 제물포 1호선 라인 여기 낙후된 지역들 들어갔고 심지어 노후도 몇 프로죠? 91%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동암역 남측 83% 1호선 라인들 그리고 불포천역 인근이 들어갔는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서울 중랑이나 그런 것들은 서울 외곽이나 그래서 저도 인천에서는 여기 상당히 가치 있게 보네요. 왜? 불포천역 7호선 바로 옆에 삼산동 그리고 왼쪽으로 해서 서구까지 이번에 7호선 연장됐습니다. 부평구청행이 삼곡 지나서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가 연장이 되고 이 굴포천역 인근 같은 경우에 88%대 1종, 2종, 3종 준수건에서 진행됐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돈이 많지가 않아. 상대적으로 인천에 노후화된 지역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실제 인천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뭐 안 가보신 분들은 인천은 뭐 그냥 상대적으로 집값 낮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부평이나 이쪽 지역은 현재 재개발이 엄청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력 새 아파트를 막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여기 많이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투자할 때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재개발 언젠가 되겠잖아. 투자하는 거 되게 싫어요. 저는 싸죠. 가격은 싼데 굳이 내가 왜 이거를 고생해서 왜 길을 개척해요. 저는 그래요. 부동산이랑 길이 좀 나있고 거기서 내가 이용하는 게 좋은 거지 내가 길을 막 만들면 갈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뭐 하나가 진행됐어요. 여기서 진행됐는데 아파트 값이 얼마 정도 거래가 되고 막상 아파트 들어오니까 괜찮네? 그러면 이 옆에 예정지 투자하세요. 그러면 리스크도 적고 그리고 여기 진행되다 보니까 동네 분위기도 우리도 하나 괜찮네? 우리도 하나 괜찮네? 하나하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예정지 지역 보면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요. 뒤에는 빨라집니다. 여기도 됐네, 여기 가서 우리도 하자. 점점 확 올라갑니다. 거의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장인루타운, 신길루타운, 연미 등등등등 그런 식으로 진행돼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건 뭐냐면 거의 다 완성되고 나머지 남은 지역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일부 진행되고 일부는 아직 예정지인데 여기서 나 괜찮은 가격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단 지도 그냥 찍어드릴게요. 오늘은 자, 중공업지역도 들어갔습니다. 중공업지역 들어갔는데 도봉도 창동 들어갔습니다. 창동도 요즘 많이 말씀드렸는데 중공업지역 자, 노후도 63%밖에 안 돼요. 90%. 그런데 여기 들어갔던 이유는 중공업지역 높이 올라가요. 타당한 이유 없이 이종인데도 농정이 무조건 높이 올릴 수는 없죠. 이게 1차 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대상지를 보면 자, 350m 이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 이거 투자했는데 공공재개발 되면 어떡하지? 여기 뭐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고민되신 분들 일단 350m 벗어나면 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350m고 자, 모든 구역들이 우리 공공재개발 할게요 해서 정부에서 다 받아주진 않아요. 오히려 겉으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하고 주택을 늘린다 하는데 실제 막상 공공재개발 선정 예비 선정되는 지역들을 보면 여기 가깝거나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선정이 되고 있고 좀 완전 외곽이 떨어진 지역들은 선정 잘 안
됩니다. 가리면서 받아요. 정부에서도. 인천 같은 경우는 역 500m 이내입니다. 인천은 역 500m 이내인데 1호선에 좀 납부된 지역들이 많아요. 인천이. 왜냐면 우리가 경인선이라는데 우리 지하철 1호선이 처음에 74년도인가 그쯤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을 중심으로 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1호선 당시에. 80년대 2호선이 들어오고 90년대 초반에 3, 4, 3, 4까지 들어오고 그다음에 97년도 그쯤에 5, 6, 7, 8 들어오죠. 지하철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건물 들어온 곳들이 많아요. 특히 인천 쪽에. 그래서 내가 서울고 돈이 많이 없고 서울 너무 들어가기 너무 부담이 돼. 돈이 없어. 그러면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인천에 날짜 매기도 좀 있다. 궁금하시고 그런 것들도 뭐 따로 상담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인천 500m 이내고 동의율은 일단 예정 지분은 10% 돼야 돼. 5% 이상 되면 일단 이게 타당성을 낼 수 있고 10%를 되면 주민 동의율 나오는데 자 이게 끝은 아니죠. 실제 3분의 2가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인데 일단은 지금 중산, 은평 중산 4구역하고 수제 14구역이 통과됐어요. 3분의 2가. 그럼 여기는 뭐 이제 공공 주도로 간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인 틀은. 후보지가 많아요. 후보지가 많은데 자 여기서 좀 팁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보세요. 이거 신문기사 한번 봐도 이거 후보지만 나오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 아무도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진짜 안 돼가지고 이것도 안 돼. 재개발도 안 돼. 도시재생도 뭐 떨어져. 안 돼서 이거라도 한번 던져보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왜? 계속 정체되고 답보되어 있는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입지가 좋은데 해제된 지역들이 있어요. 중간에 뭐 어쨌든 뭐 찬반투표 해제되거나 일몰제가 적용돼가지고 구역이 해제되거나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앞으로 다시 지정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해제됐을 때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축 규모가 많아지면 노후도가 상당히 안 되겠죠. 적합도가. 신축이 많이 지어진, 예를 들어서, 청량리. 갑자기 생각나요? 청량리가 무슨 구역이지? 갑자기? 전릉 9구역. 청량리역 바로 옆에 있어요. 전릉 9구역이 있습니다. 자, 청량리 얼마나 좋아요. 엘로우도 롯데 청가시장 개발되고, 청량리가 좋아지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GTX도 들어오고. 자, 전릉 9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14년도, 15년 후에 찬반투표를 다행히 살아남습니다. 다행히 해제는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신축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축이 들어왔으면 이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에서 이제 옛날 집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그다음에 신축이 뭐 좀 들어왔다고 할게요. 막 이렇게. 그러면 구역에서 일반적인 재개발 진행을 할 때 신축을 넣고 들어가는 게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빼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구역 기존 조합에서는 빼는 게 좋죠. 수익성 떨어지죠. 자,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빼고 간다고 신축 여기는 너네는 지분이 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지분을 기준을 잡아서 너네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하면 이 사람들 찬성할 거 반대할 거예요. 다 반대하겠죠. 그러면 찬반투표 벌써 안 돼요. 그럼 조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왜냐면 안 갖고 가자니 신축들 반대할 거고 무조건 너는 현금 청산인데 현금 청산하려고 투자하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사신 분들은 갖고 가자니 수익성이 안 나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찬반 투표가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갖고 가요.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노후도가 안 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신축이 들어온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너는 신축도 같이 넣어서 들어갈게. 신축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거기서 찬성합니다. 나 반대하려고 여기 집사진 뉴타운이나 신축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고 가니까 조합에는 뭐 찬반이 막 비등비등한데 신축이 몇 개 들어오면 당연히 찬성이 더 많아지겠죠, 비율이. 그러니까 신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많아지고 노후도는 안 돼도 적당한 신축은 오히려 찬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조합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래서 안고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도시 복합 사업 10% 이상 도움이 후보를 보면 지금 역세권이 좀 있고 나머지 다 저층 주거예요. 저는 저층 주거로 투자 포인트 잡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저층 주거로 높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파트 단지가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이 저층 주거들이 어느 정도의 중층 정도의 아파트로 바뀌고 이게 바로 오늘 강의에는 따로 하진 않겠지만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저층 주거로 개발을. 저층은 제일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있습니다. 왜? 대단지로 들어오고 큰 규모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공사, 뭐 현대건설이 됐든 뭐 삼성이 됐든 다양한 시공사들이 굵직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데 또 소규모 재건축이면 입지가 정말 탄탄하지 않으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량량은 일단도 지금 고민을 했는데 자 저는 투자를 소액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난 돈이 많이 없죠. 1억도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전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드리냐면 과거 사례입니다. 자, 예전에 반포가 레미안하고 자기가 들어온 시기가 있었어요. 10년 더 넘었죠. 돈이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난 돈이 없어. 분명히 아파트 들어오면 좋아질 거 알아. 하지만 난 돈이 없네? 그림의 떡이라고 안 하신 분도 있죠. 저는 여기서 그러면 차라리 옆에 방배동에 좀 소액으로 투자하시라고. 방배동에다가 돈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이 사람들 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단지들이 막 들어오고 오래된 건물들이 부셔지고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있는 지역 아파트가 막 한 10억 올랐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억은 절대 안 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올라가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인프라가 좋아지고 뭐 마트도 들어올 거고 뭐 학원가도 생길 거고 다양한 것들이 생길 거예요. 자, 저는 무슨 말이냐면 고밀 개발로 되는 지역입니다. 중랑역에 이 지역이 고밀 개발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 중랑역 인근에 소액으로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러진 않는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들도 동네가 개선이 되면 분명히 집가는 오릅니다. 이것도 하나 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를 해서 10억을 못 벌어도 저는 이런 말이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10억 벌면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버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수익률을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 이게 좀 조감도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명목동 저층주거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여기 용마 터널이 있고 여기 7호선 사가전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죠. 예측 저층 주거예요. 12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 지역이 해제돼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층도 낮게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 고밀 개발로 들어가요. 고밀 개발. 이게 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고밀 개발, 도시 정비형 재개발로 들어가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물포역 같은 경우에도 제물포는 좀 제가 좀 추천을 하기 좀 어렵긴 한데 제물포, 도화, 그 다음에 이쪽 옆에가 동인천역이 나오는데 여기 워낙 구도시, 인천에서도 구도심 완전 옛날 많이 낙후되어 있고 많이 쇠퇴했다고 해야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10년에 해제되는데 11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가 이 지역 역세권 개발로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다음 불포천 같은 경우도 불포천은 도로가 있고 여기 옆에가 부평구청이에요. 부평구청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성산체육관, 부천, 상동, 부천 여기 상동 신도시가 있고 자 여기가 지금 개발에 들어간다고 해요. 자 여기는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조금 아파트 단지. 5층짜리도 있고, 9층 있나? 6층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여기 재건축으로 투자 포인트 잡아도 괜찮습니다.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은.
가격은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아니면 이쪽 레인지에 낙후된 지역도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들 들어와 있고요. 낙후된 지역들 인근으로, 역 근처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